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밤 10시 15분입니다. 어제와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 오늘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한국은 비리비리하고요. 그죠? 어제도 그랬었습니다. 물론 뭐 어제 한국은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락 마감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오늘의 움직임에 관해서 뭐 여전히 저는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좁은 박스권, 올해 내내 뭐 선물 400에서 440 이 정도 박스권이었고,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박스가 더욱더 좁아졌죠. 더욱더 좁아졌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세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올랐다라고 해서 오늘 올랐다는 게 뭐 내일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내일도 하락한다라는 연속성을 뭐 보장할 수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오늘 결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드릴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미국 주식 시장이 어제 휴장이었고, 이제 오늘 드디어 다시 거래가 되는데요. 제법 오래 쉬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거래하고 토, 일 쉬고 월요일까지 쉬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길게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쇼킹했죠. 근데 이제 그 고용 지표가 근데 그 쇼킹했던 고용 지표에 비해서 미국 주식 시장은 차분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S&P는 마이너스 0.03, 나스닥은 0.2% 하락. S&P가 0.03% 하락, 나스닥이 0.2% 상승.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 그런 쇼킹했던 어떤 지표에 대한 반응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숫자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밤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 본격적으로 아시아라든가 유럽은 좀 이제 미국의 눈치를 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는 좋았었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문 닫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고용지표가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 그냥 자기네들끼리 급등하는 데도 있고, 뭐 하여튼 자기네들 갈 길을 다 갔었는데, 아무튼 이제 내일부터는 그렇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큰형님 미국이 돌아왔으니까 미국 눈치를 보면서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오늘도 뭐 중요했던 것들, 오늘도 좀 독특했던 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위에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올랐다가 장중에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솔직히 평상시 같으면 이거 한참 더 봐야 된다, 이거 한참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숏을 진입하더라도 한참 확인하고 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가 좀 의미가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워낙 좀 중요한 자리, 이 직전 고점 뭐 이런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했기 때문에 완전 급등했죠. 콜옵션 수백 배, 수천 배 났을 거예요, 아마 시세가. 이 정도 시세의 끝에 달린 윗골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본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일본 주식시장에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윗꼬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은 증거입니다. 평상시에 뭐 제가 이야기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긴 한데요. 좀 어쨌든 그렇게 가중치를 둬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들이대볼 만한, 만약 숏을 한다고 한다면 들이대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윗꼬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말씀을 드렸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냥 뭐 계속 오르더라고요. 오늘 장대 양봉 뽑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특징이 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상승률이 1.5%예요. 지금까지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 중에 가장 상승률이 컸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상승률이 큰 상황에서 역시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솔직히 얘는 뭐 살 떨려서 중국 시장은 뭐 숏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좀 못하겠는데요.
일본 증시처럼 뭐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그런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데 얘는 아직 뭐 꽉 찬 양봉이라서 뭐라 이야기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조만간 그리고 한 번쯤 숏을 들이대볼 수는 있을 정도의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는 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전고점 이런 자리까지,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까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한 번쯤 숏을 슬슬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하여튼 어제 오늘 또 같습니다. 뭐 중국, 일본 겁나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만 소외가 되는 모습이 오늘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튼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중국과 일본이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으면은 이걸 좋게 봐줄 수가 있겠는데 중국과 일본이 직전 고점, 전고점 자리까지 해서 지금 우악 하면서 지금 콜 수천 배를 주면서 폭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좋지는 못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코스피는 비리비리 하다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뭐 급등하고 있는 일본, 중국 증시, 나 홀로 못 가고 있는 한국 증시, 이런 걸 연결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거는 저만의 어떤 그냥 머릿속에 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저의 생각이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베팅을 해보거나 그런 건 솔직히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돈을 집어넣을 때는 어쨌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어떤 붕괴가 되면 숏을 들어가는 거고, 돌파 한차 가면 롱을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의 대응이 아마 적합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나리오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그런 거죠. 주관적인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시장 물론 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아래쪽에서 반등을 좀 시도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봅니다.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오르긴 했거든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한번 얻어맞을 차례가 되긴 됐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아래쪽으로 얻어맞을 차례가 됐는데 이제 아래쪽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도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분위기 또 반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밑밥을 많이 깔았다시피 요즘에 뭐 양봉 나온다고 다음날 상승을 보장할 수 없고 음봉 나온다고 다음날 하락을 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올라야 될 자리에서 못 올랐기 때문에 내일 일단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지나가 움직여 봐야 429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뭘 할 만한 때는 아니고, 그리고 뭐 어딘가를 붕괴시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415는 다시 붕괴시켜야 의미가 있겠죠. 일단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이 어쨌든 415를 터치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뭐 이런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415 터치했다가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어쨌든 오늘 하락을 원하는 세력들이 좀 나름 신경을 쓴 모습이 오늘의 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뭐 숏에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이 일단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속성인데요.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이야기는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기술적으로 오늘 마감이 어땠다라는 이야기 정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콜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서 음봉 맞으면서 안 좋아졌다. 이제 21선 타고 넘을 수 있는 기회에 21선을 지금 저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콜옵션이 됐고, 풋옵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력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단기 지지력들을.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반등을 시도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 정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오늘 안타깝다고 하면 좀 너무한가요? 어쨌든 숏을 보시는 분들께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죠. 롱을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일단 양봉이 나온다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추세선을 넘어가려고 매물 소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뭐 밑밥 깔아놨다시피 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내일 넘어갈 거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양봉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어떤 그 고점을 확인하거나 뭐 얘가 못 넘어가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쨌든 뭐 코가 좀 간질간질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 눈에 띄는 그런 확실한 증거는 일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맨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 한국 투자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 맨날 똑같습니다. 현금을 좀 아껴 써라. 그리고 뭐 한마디 더 강조를 하자면 추격은 하지 말자. 요런 이야기 정도. 청개구리 시장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면은 다음날 음봉이 나올 거를 기대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추격은 안 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양봉 나오면은 이제 오히려 숏을 준비하고, 음봉 나오면 롱을 준비하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대응하라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좀 시장을 보시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 원달러 환율은 50원, 55원 부근에서 지금 한 일주일가량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60원을 넘어갈 것인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정배열 초입부입니다. 정배열 초입부. 정배열로 이제 완전히 다 전환은 됐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5일선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들이 21선 밑으로 가서 약간 정배열이 훼손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완연한 정배열 초창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되겠죠.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어마어마한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마어마한 오버슈팅이 나와야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조정 나오면은 그럴 때마다 적당히 달러 잘 사 모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은 뭐 제가 모르겠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원달러 환율 같은 이런 거는 이제 대놓고 추세가 보이니까요. 이 달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달리는 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올라타셨다면은 절대 내려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2분 전인데 오늘 밤은 또 분위기가 영 안 좋네요. 그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죠?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이 단기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 반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어쨌든 상승 추세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92.5가 또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죠?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재료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지금 위험 자산들이 박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차분히 지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달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일단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 유럽 주식시장들이 다 약하다라는 거, 또 그리고 그 금리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금리 올라오면 나스닥 안 좋다라는 거 따닥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삼각 수렴형을 돌파한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삼각 수렴형이죠. 물론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어떤 큰 이런 것도 보긴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삼각 수렴형인데 어떤 직전 고점의 어떤 매물들을 좀 많이 소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의 하락 시대는 끝나고 금리의 상승 시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넘어가면요. 이거 넘어가면 조정은 끝났다.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이 어쨌든 그렇게 하루 만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지요. 오늘 밤에 그래서 좀 잘 지켜보자고요. 유럽장 같은 경우도 현재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하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밤 10시 반이고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초창기니까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지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만 일단 뭐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동성 지수들, 아무튼 제가 믿고 있는 거, 변동성 지수들은 오늘도 이렇게 어떤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 어떤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박스권 상단으로 가면 이번에는 올라가겠죠, 그죠? 이번에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뭐 지금 몇 번을 했으니까 이번에 도전하면 아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오늘 밤에 이 빅스가 이 양봉을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죠. 음봉 나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양봉 나오고 상승 마감하고 그러면은 급속히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렇게 만약 미국이 계속 마감까지 안 좋게 마감이 된다라면은 내일 하락이 자연스러운 한국 증시는 그죠?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에 하락했던 거 반등이 끝나고 다시 N자로 갈 수 있냐라는 가능성이 또 급격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일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거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바빠가지고 좀 녹화가 녹화가 좀 늦어졌네요. 다음에는 좀 계속 빨리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